자,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 여기 학생들 모두 진산이죠? 네? 네, 진산, 그지? 네. 뭐 학교에서 나눠준 그 숙제입니까? 숙제예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네요. 폼산, 메틸이라는 물질을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뼈대를 다 보여주는 걸 우리는 구조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아세탄 구조식, 탄소의 수소 3개가 이런 식으로 있고 COOH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는 게 구조식인데요. 구조를 해놓으면 뭐 이중결합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딱 좋네요. 폼산 메틸이라는 물질입니다. 폼산 메틸은 HCOO에 CH3입니다. 근데 이렇게 구조를 보여주면 참으로 고마운데 이 워드칠만 합니까? 손으로 수기로 쓴다면 별 문제 되지 않겠습니다만 워드칠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 카복식이라고 부르줍니다. 작용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폼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모두 다 이런 카복식이라는 작용기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화합물들은 작용기를 보여주는 시성식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CH3, COOH 이렇게 말입니다. 분자식은요? 분자식은 이 물질을 구성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다 나열한 것을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타를 그냥 분자식 이렇게 C2H4O2 이렇게 쓰면 되지 뭐 한다고 힘들게 시성식까지 씁니까? 폼산 메틸이라는 것을 시성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이 부분이 에스테르결합 또는 에스터결합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폼산 메틸을 쓰면 HCOO CH3 이렇게 이제 시성식으로 나타냅니다. 폼산 메틸이라는 놈을 역시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 이렇게 씁니다. 결국엔 이 두 관계는 뭐야? 분자식 같아요. 이렇게 분자식 같은 두 관계를 뭐라 부릅니까? 분자식 같은 두 물질 관계를 이성질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성질이 다르대요. 어떤 성질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클로즘이 다를 수 있겠죠? 누가 클로즘이 높아요? 아세트산? 예, 아스탄이 훨씬 높죠. 왜? 아스탄한테는 수소결합이 있으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이 분자식을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면 실험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실험식은 탄소, 수소 2개, 산소 1개. 탄소에 수소 2개, 산소 2개. 어차피 분자식 같으니까 시성식 같을 수밖에 없네요. 포도당은요. 분자식을 나타내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됩니다. 얘의 실험식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CH2+겠죠. 즉 실험식이 서로 같네요. 어차피 분자식 같으면 완전연소 생성물의 1몰트였을 때 완전연소 생성물의 종류와 개수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실험식이 같네요. 실험식이 동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같은 질량을 연소를 시키겠습니다. 같은 질량을 연소시킬 때 소모된 O2라든지 발생하는 CO2랑 H2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C2H4 이런 뭐죠? 지난주에 이거 갖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틸이라 불러주는 놈인데요. 또는 에틸렌이라 불러주는 놈이 되겠습니다. 이거 완전 연소를 시켜볼까 하겠습니다. 에탄이 완전 연소합니다. CO2 2개 나오고요. H2O 2개 나오고 산소 3개가 소모됩니다. C4에 H, AC게요. 뷰텐일 수도 있겠고 사이클로 뷰테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얘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
4개하고 4개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산소 6개가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얘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하면 에텐 분자량 28입니다. 뷰 에텐 요 분자량은 56이 됩니다. 그래서 요놈 1몰을 연소시키면 산소 3몰 필요합니다. 얘 1몰을 연소시키면 산소 6몰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28g 태울 게 아니라 이거를 56g을 한번 태워볼까요? 얘 56g이 되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산소 얼마 필요할까요? 6몰 필요할 것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3몰 만들어지고 물도 역시 3몰 만들어집니다. 56g 태웠을 때 같은 질량의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소모된 산소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건 1g 태워도 동일하겠죠. 1몰 태우거나 아니면 1리터 태울 때 필요한 것들은 다르겠습니다만은 같은 질량을 태우면 필요한 산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를 볼 때 화학식을 구하는데, 즉 미지 물질을 화학식을 구하는데 실험식을 결정해 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시료 X가 있었습니다. 요 놈을 연소를 시켜서 염화칼슘관과 수소나트륨관을 지나오게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물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여기는 H2O가 흡수. 그래서 처음보다 질량이 증가된 것은 물의 질량이 될 것이겠습니다. 수소나트륨은 CO2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하겠습니다. 위치를 바꾸면 안 됩니다. 수소나트륨은 물도 잘 흡수하겠죠. 그래서 위치는 이대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X를 연소한 뒤에 물이 흡수된 질량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여기서 물이 흡수된 질량이 27g이 흡수됐다고 해보자고요. 이산화탄소 흡수된 질량을 봤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얼마 정도 될까? 44g이 만들어졌다고 증가됐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다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곱하기입니까? 근데 물이라는 것을 보면요, 수소 분자량 18 중에 수소가 차지하는 질량은 2입니다. 그래서 18분의 2를 곱할게요. 이 비율은 물에서 수소가 차지한 비율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44분의 12를 곱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량 44에 대해서 탄소의 질량 12, 탄소의 질량 비를 각각 곱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 3g의 수소를, 이쪽에서는 산소에서는 12g의 수소를 가지게 될 거겠네요. 만약 이 미지시료가 15g이었다면, 미지시료가 15g이었다면, 그러면 수소 3g과 탄소 12g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뭐였습니까? 하면 개수 N은 질량을 원자가 나오면 원자의 개수가, 분자가 나오면 분자의 개수가 나오는, 이게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되는데요. 탄소하고 수소를 준비해봤습니다. 탄소의 질량이 12g 있었다 했고요. 수소의 질량이 3g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각각 원자량 탄소 12와 수소 1로 나누면 결국에 1대 3이 되겠죠. 탄소 1개, 수소 3개가 나오는 이런 실험식을 제시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실험식을 결정하고 이후에 뭐 PV-폴렌한틴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이용하거나 또는 용액의 성질, 끓는 점 오름, 얼른 점 내림, 증기압 내림, 또는 삼투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하고 이후에 분자식으로, 실험식의 N배 한 개 분자식이 되겠거든요. 물론 CH3 하면 아마도 C2H6에 태인이 되는 것은 잘 알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험식을 결정하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놈이 15g이 아니라 23g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산소가 8g을 차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겠구나. 이 미지시오는 탄소 12g과 산소 3g 외에 나머지 산소를 8g 가지고 있겠구나. 그러면 산소 원자 16을 하면은 이거 2분의 1이죠. 그럼 실험식이 C2H6에 5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위해서 뭐 기체를 보고 이상 상태 방식 통해서 얘의 분자량이 91에 분자량이 91에 만약에 측정한 분자량이 92가 나오는데 실험식 양이 있을 것이에요. 실험식에다가 원자량들을 다 합치는 겁니다. 실험식이 얼마 나옵니까? 12짜리 2개, 수소 1짜리 6개, 산소 16짜리 하나 46이 나오고 있습니다. 90이 2배 되겠구나. 그렇다면 분자식으로 따진다면 이게 실험식이었으니까 탄소 4개짜리에 수소가 12개, 산소 2개이면 이런 물질이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1번 문제가 바로 그런 형식의 질문이 되고 있는데요. (85.8%) 탄소와 14.2% 수소로 이루어진 어떤 기체 화합물을 주고 이렇게 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문제들은 여러분 직접 나중에 풀어보셔야 하겠고 뭐 내가 그 송도에 있는 친구한테 뭐 한번 풀어준 거를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다 가지고 있죠. 다 했습니까 숙제는? 하나만 했습니까? 예.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추가로 나눠진 프린트 하나 드리고 보겠습니다. 생성된 물에다가 18분의 2를 하겠다. 생성된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역시 4,4분의 11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수소의 질량, 탄소의 질량을 구하고 만약에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됐다면 산소가 없다면 이거 갖고 실험식을 질량을 원자로 나눠준 과정에서 가장 간단한 정수기로 실험식을 뽑아내십시오. 만약에 이 두 개의 질량 합보다 실효 질량이 더 크다면 아마도 나머지 산소가 차지할 거다 하겠습니다. 쌤 질소를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여기서 질소를 흡수할 만한 그런 놈들은 없기 때문에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된 화합물에 대해서 소개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16페이지에 그렇게 성분원소의 질량 구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되겠고요. 18페이지 보시면 뭐 대표적인 문제로서 뭐 실험식이 CH2O가 나옵니다 하는 그 예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이렇게 태워서는 실험식만 결정될 수 있어요. 분자식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측정해야 분자식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나와서 분자식이 나왔다 하더라도 홍삼메틸인지 아스타산인지는 나중에 또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그 물질들이 누군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과제 내년에 선생님한테 무슨 일이 좀 어지럽다. 이게 사네. 내가 못하네. 아니, 저렇게 할 때는 좀 좋았어. 어때요?
확인했는데. 자, 잘 보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 6번 볼게요. 2점짜리 문제 6번.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이놈의 실험식을 구하는 유인의 실험인데요. 그랬습니다. 미지수로 X가 있었습니다. 28mg을 준다고 합니다. 2점짜리 문제 6번입니다. 페이지 숫자로는 22쪽에 보이네요. 찾습니까? 문제 찾습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놈을 넣고 산소를 충분히 가열하면서 즉 완전 연소시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관과 B관을 봤는데 A관은 물을 흡수하는 염화칼슘 순간이겠고요. B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수산화 중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A관에서 36mg의 질량 증거가 B관에서 88g의 질량 증거를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물이 넣으니까 18분의 2를 통해서 수소만의 질량에 대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산소에서 얼마 나옵니까? 예, 4mg이 수소만의 질량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4,4분의 12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에 대해서 탄소의 질량 B 그렇게 계산하면 24가 나옵니다. 예, X란 놈이 탄소하고 수소로 나눠지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질량을 뭘로 나눈다면 원자로 나눈다면 그 개수가 나오는 바가 되겠다고요. 화학에서 해야 될 게 맨날 이거예요. 질량을 원자로 나누면 원자의 개수가, 질량을 분자로 나누면 분자의 개수가요. 물론 지금은 원자량으로 나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탄소가 24가 있고 수소가 4가 있는데 그것을 각각 원자량 12와 그리고 수소 원자량 1로 나눕니다. 2대 4니까 가장 간단한 점수는 1대 2가 되겠죠. 결국엔 실험식은 얼마로 나온다? CH2가 나옵니다. 실험식이 CH2면요. 가능할 수 있는 분자식은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분자식은 CH2라는 분자를 본 적이 있다 없다? CH2라는 분자가 만들어지지 못하겠고요. C2H4, C3H6, C4, H8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분자량을 살펴보니 분자량이 뭐 46이 나와요 라고 했다면 아 얘겠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될 수 있겠죠. 분자량 28이 나왔잖아 하면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56이죠. 예. 그래서 아직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험식까지만 결정되고 분자식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억 X 28mg 중 수소의 질량은 A관에서 흡수된 물의 질량에 대해서 18분의 1을 차지합니다.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기억 잘 되어있죠? 되겠습니까? X 28mg 중에서 탄소의 질량은 얼마인가였어요? 예, 탄소의 질량은 24mg이었습니다. 이건 X의 실험식은 CH2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계산기를 두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뭐 좀 정수 단위로 떨어질 만한 놈들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탄수화물에 대해서 뭐 잔뜩 리스트들 적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실까요? C1, C2, C3, C4 뭐 한 요 정도만 해봅시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됐답니다. 탄화수소라고 하겠네요. C1의 탄소 한 개 있는 탄소 누구죠? 네. CH4 하면서 메테인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요하면 C2H6의 에테인과 C3H8, C4H10 이런 놈들 보면 돼요. 메테인 분자량은 16입니다. 에테인 분자량은 30대입니다. 얘는 44가 되고요. 얘는 58이 되고 있죠. 예, 단수가 힘들다. 어떤 등차수를 이루고 있습니까? 14씩 올라갑니다.
우리가 CHH 요 구조를 메틸렌 구조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이 메틸렌 구조가 한 개씩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요. 14씩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는데 만약 포화탄화수소가 있다면 이런 형을 볼 것 같네요. 불포화였다면 어떨까요? 얘는 없죠. 불포화였다면 C2H4라든지 C2H2가 있겠네요. C3H6와 C3H4가 있겠죠. C4에 H4에 H6 뭐 이런 놈들이 있겠습니다. 수소 2개 빠집니다. 그래서 에테는 분자량이 28, 에타인은 분자량이 26대입니다. 특히 26 같은 놈은 말입니다. 소수 13이 포함되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26, 뭐 39, 뭐 이런 52, 뭐 이런 정도 되면 요 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있나요? 알킬의 OH, 그리고 알킬의 호밀기, 알킬의 카복실산, 알코올이 산화되고 알데하이드 산화돼서 카복산되는 이런 과정입니다. 탄소 한 개랍니다. CH3OH 메탄올이고요. 산화되어서 폼알데하이드, 산화돼서 폼산되고 있습니다. 탄소 2개면 C2H5OH 에탄올이었고요. 아세트알데인 걸쳐서 아세트산으로 갑니다. 메탄올 한번 잘 보시면 탄소 1개, 수소 4개, 탄소 1개, 수소 4개에다가 산소 1개 끼어들어옵니다. 메탄올은 메탄에다가 산소 1개 더 끼어들어오는 겁니다. 산소 16자리 1개 더 끼어들었습니다. 분자력 32가 됩니다. 수소 2개 빠져서 폼알데하이드 됐습니다. 수소 2개 빠지니까 30대입니다. 폼알데하이드에서 폼산 되는 것은 산소 1개가 더 끼어들었습니다. 16자리 1개 더 끼어들었습니다. 46입니다. 에탄올은 에테인, 옛날에 에탄이라고 불렀던 놈인데요. 요 놈한테 산소 1개 더 끼어들은 겁니다. 30에 산소 16자리 1개 더 끼어들어서 46이에요. 수소 2개 빠집니다. 44가 되겠고 여기다가 산소 16자리 1개 더 끼어들어오니까 60대입니다. 뒷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한테 자주 경험치로 쓰이는 것들을 보면 이런 놈들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28을 태웠다 하면 느낌에 이 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포도과 같은 놈들이 분자량 180 나오는데요. 얘의 실험식을 쓰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CH2O가 됩니다. 실험식 양은 얼마 될까요? 30대입니다. 따라서 30의 약배수 또는 포당 180의 약배수가 되면은 아세트산 같은 놈들이라든지 포당 같은 놈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실상 폼알데하이드 역시 뭐였습니까? 실험식은 폼알데하이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30의 약배수 뭐 또는 160의 180의 약배수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45g을 태웠다, 45mg을 태웠다. 그럼 실험식은 그놈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조금 더 문제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한테 한번 더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2점짜리 문제에서 보시면 뒤에 24페이지에 14번과 25페이지에 20번이 있네요. 예. 14번, 20번 두 가지 시켜볼게요. 해보십시오. 답은 맨 뒤에 들었습니다. 2점짜리입니다. (14번과) (20번) 한번 해보세요.
이해 14번과 20번 내가 그렇게 실험식을 결정하는 일련의 실험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 다 풀었으면 채점해 주십시오. 담배 냄새 나네. 문제 다 풀었습니까? 네. 예, 증상은요? 채점하십시오. 통도는 저희랑 달라요, 지금. 예? 통도는 지금과 저희랑 달라요. 비슷해요. 자,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문제 뭐 어렵지 않게 다 풀어졌습니까? 해볼만 합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3주짜리 문제로 넘길게요. 27쪽 되겠네요. 4번, 11번, 마지막으로 16번. 이 세 가지입니다. 똑같이 생긴 문제예요. 좀 귀찮게 뭐 화합물을 섞어 혼합물을 피우는 뭐 그런 장식의 질문도 있고 그런데요. 4번, 11번 그리고 16번.
다 풀렸을까요? 시간 더 필요합니까? 나쁜 사람? 그런데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기체 반응 문제도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의미 다른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은. 앉아 쉬고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짜리 12번 같은 경우 기체 반응에 대한 문제죠.
자, 지금까지 푼 것만 채점해 볼게요. 별표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예, 질문상 받겠습니다. 3주짜리 질문상 뭐 있을까요? 11번 11번 문제요. 페이지 31쪽 페이지네요. 12번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X. 자, 물질 X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 Y는 탄소, 수소 말고도 산소까지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시에서 일정량의 X를 넣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완전 연소시켰습니다. 반응 후 B관, B관은 CO2 이산화탄소 흡수량이죠. 에 대한 A관, 우리는 물의 흡수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걸 구하려 합니다. X는 4,4분의 27이 됩니다.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X라는 놈은요, CO2가 44g 나올 때 물이 27g 나오는 이런 비율입니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4,4분의 12를 하면 12만큼의 탄소만의 질량이 있었다. 여기는 18분의 2를 하니까 3만큼의 수소만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실험식은 어떻게 구해? 탄소하고 수소에 대해서 X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된다 했으니까 탄소 12, 수소 3의 질량을 그 원자로 나누죠. 12와 1로 나눕니다. 그러면 개수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습니다. 1대 3이네요. 그래서 실험식은 CH3라는 실험식을 얻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실험식이 CH4면 가능한 분자식은 CH4 하나뿐입니다. 실험식이 CH4면 가능한 분자식은 CH4 하나뿐입니다. 더 없습니다. 실험식이 CH3면 가능한 분자식은 C2H6 요거 하나뿐입니다. 실험식이 CH2가 되면 이건 좀 많습니다. C2H4, C2H3, H6, C4H8 등등등 굉장히 많네요. 실험식이 CH가 되면요, C2H2, C4H4, C6H6인데요. 보통 이놈은 잘 안 나오죠. 이 두 놈이 이제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C4H4 하려면요, 뭐 삼중결합을 뭐 두 개 때리든지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X는 이놈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X하고 Y는 분절이 됐답니다. X가 아마 C2H6일 텐데 산소까지 포함해서 분자량 30이면 이놈이죠. 그러한지 한번 살펴보죠. Y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Y에 대해서는 22분의 9였습니다. 역시 얼마나 뺐겠습니까? Y를 태우니까 물이 얼마 나왔다? 9g 나왔다. 그리고 CO2는 22g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에 대해서 18분의 1을 할게요. 4,4분의 11을 할게요. 얼마 나와? 이거 2분의 1 나오죠? 맞습니까? 예. 여기는 얼마 나와요? 6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8분의 1이면 18분의 12. 있나요? 예. 그렇다면 B라는 놈은 Y라는 놈은 탄소, 수소, 산소에 대해서 탄소가 6g 있고 수소가 1g이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원자량 12와 원자량 1로 나누니까 C 한 개면 H 두 개 되는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란 놈의 분자량은 30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 X는 CH3 실험식을 가질 수 있는 놈은 요거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30이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Y 역시 분자량이 30이 되다 보니까 Y는 산소가 한 개 있어야 요래야 12 더하기 1자리가 두 개 있고 16자리가 돼서 분자량 30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X하고 Y는 분자량이 30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CH2O라는 결국엔 Y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서로 같은 놈이죠. 선생님 예, 질문. 이게 뭡니까? 그 저기 H2O가 9g, CO2가 26g이었잖아요. 예예 거기 중에서 H랑 C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이랑 6이니까 예. 31에서 7 빼면은 24 나오잖아요. 이거 말입니까? 네네. 다른 공기의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놈 안에 Y 자체에 있는 산소만의 질량이 나머지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산소는 충분히 공급한 상태에서 완전히 연습되는 과정입니다. 예. 준비됐습니까? 16번. 예, 자, 디귿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는 C2의 H6라는 놈이고 Y는 CH2O라는 놈이 되겠는데요. 되겠습니까? 똑같은 1g을 완전히 연소시켰습니다. 아니 뭐 굳이 1g 연소시킬 거 있으니까 30g 태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30g 태울게요. 30g 태우면 이산화탄소는 했습니다.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30g 태우면 2몰 나오고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1몰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두 배 생기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굳이 1g 태울 필요 없죠. 30g 태워서 비교해도 상관없잖아. 1몰씩 태워도 상관없잖아. 되겠나요? 또 몇 번 문제가? 16번 문제요. 번 문제는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X와 Y의 실험식을 구하는 실험인데요. 했습니다. X를 넣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 가열하여 모두 완전 연소시켰습니다. X라는 놈은요, 물이 36g 얻어진다 했습니다. 밀리그램인데